병산의 참여공파의 26세 황윤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인사 말씀. 네. 예, 이제 그 소개는 마치고 제가 이제 간략하게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설명을 대충은 드렸습니다만은 풍기에서 오신 어른들이 도착하기 전에 말씀을 드린 상황에서 저희들이 수도권 정치를 만들어서 한 거는 한 6년.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신뢰를 받으면서 우리 문중에 약 한 100여 분들이 이 만공회나 또 직무회비나 헌성금을 내주셨습니다. 제가 8월 26일 날 해서 12월까지 여러분들이 특히 이 자리 되시는 분들이 주도적으로 도와주셨는데 그 힘으로 그것이 기초가 돼서 우리 문중을 지금 개혁하고 새롭게 발전시키는 데 역할을 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첫 번째로 했던 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문중의 명칭을 시조를 기준으로 해서 해야 된다 하는 사항으로 90%의 의견을 물으니까 맞다 하는 상황에서 정조호장 호장공을 기준한 상황에 호장공 대종회로 명칭을 바꾼 게 첫 번째 사업이었습니다. 그 두 번째 사업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우리 문중의 토지가 네 군데로 흩어져 있는 것을 이것을 호장공 문중 토지로 하나로 통일시키는 것을 이걸 해냈습니다. 세 번째 가는 것은 임대차 계약이 제대로 안 된 것을 이것을 100% 임대차 계약을 새로 하고 병산의 3,000평의 그 대지 같은 경우 17집이 사는데 이 임대차 계약서가 없었습니다. 한 이것을 다 작년 12월 말로 해가지고 정리를 하고 또 그 다음에 도지를 받는 것을 전부 다 기준을 세워서 새롭게 하고 하는 그 작업을 해서 토지에 관계되는 것은 모든 것을 이제 완료를 시켰습니다. 완료시키는 과정에서의 가장 힘든 상황이라는 것이 뭐냐? 문중의 토지를 남이 경작하고 있는 경우는 원칙대로 하면은 순리적으로 돼요. 그런데 우리 문중의 정치인들이 경작하고 있는 경우에 이게 정말 어렵습니다. 원칙대로 하기도 어렵고 이런 그 상황에서 그래서 여러 과정을 거치면서 이해와 설득을 시키고 이렇게 해가지고 거의제의 문중 토지에 관한 임대차에 관한 것도 마무리를 한 상황이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제가 작년 8월 26일 날 출범하면서 저희 16대 집행부가 출범하면서 내가 지금 회의 중이라서 이따 전화할게. 그래 그거 하면서 봐. 내가 안 맞아. 그러면 내가 해가지고 연락 줄게요. 그래서 보면은 그 타인들 같은 경우는 쉽게 되는데 우리 정치인들 같은 경우는 아주 어려움이 있고 이렇게 해서 했고 이제는 보면은 해야 될 사항은 작년에 우리 문주의 10대 개혁 과제를 말씀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회장이 되면서 그걸 하나씩 지금 해 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업에 가는 것이 뭐냐? 족보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족보는 우리 문중의 선조님들과 시조부터의 선조님들과 현재의 우리 후손들, 우리 손자들까지 이 역사를 기록하는 상의 부분의 서책이요 문헌입니다. 그래서 그런 족보가 가지런히 또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 후손들이 있는 한 자자손손이 그 역사는 있어야 되고 또 가정의 역사가 모여서 시족의 역사가 되고 시족의 역사가 모여서 그 사회의 역사가 되고 그 사회의 역사가 모여서 그 국가의 역사가 되는 이런 사회가 난 것인데 지금 이따가 설명을 하겠습니다만은 대한민국에서의 그 대성 큰 성씨들 예를 들어서 전주 이씨들이나 또 김해 김씨들이나 또 그 다음에 경주 이씨들이나
또 그다음에 진주 강씨들이나 파평 윤씨들이나 이런 100만이 넘는 그런 상해의 종친들 경우에도 보면은 그런 문중들은 거기 서울에 빌딩이 있고 이렇게 해서 그 종친 관리를 직원을 두고 하고 이래서 잘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족보편찬위원회 회사를 갔을 때 보니까 경주 이씨들이나 파평 윤씨들이나 진주 강씨들이나 100만이 넘는 그런 분들의 족보를 다 해낸 상황인데 일목요연하게 관리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13,000명입니다. 13,000명인데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6년 전에 시작했을 때는 절반을 잃어버리고 못 찾고 하는 상황입니다. 간신히 지금 38을 제외하고는 이제 그래도 연락처를 찾아내고 한 이런 부분인데, 지금 현재야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들과 우리 세대에서 이 족보를 해내지 못하면은 우리 밑에 세대로 내려가면은 그 연락처를 더 많이 잃어버린다. 더 많이 잃어버린 상태에서 족보를 하기가 더 어려워진다는 상황이 되죠. 그렇게 되면은 남남이 되는 겁니다. 조금 전에 내금장 경우에도 찾지 못했으면은 혼자서 남남이 되는 이런 상황. 그래서 현재 황씨들 경우에도 황씨들이 표본이 되는 큰 성은 10대 문중이 있는데 10대 문중 외에 혼자 살다가 내가 무슨 한가지 등록을 해야 되는데 모르니까 이천에 살면 이천 한가, 용인에 살면 용인 한가, 부천에 살면 부천 한가, 이렇게 등록돼 가지고 현재 한가의 파가 몇 개 파냐, 120여 개 파로 늘어난 겁니다. 그런 사람들의 경우는 문중이 없어요. 한 사람인데 문중이 없었을 때 문중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아는 사람인데, 그 사람들은 뭐냐, 자기가 시조고 자기 위로는 전혀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 그 시족에 대한 상의 역사를 모르는 이런 불행한 상의 삶을 살고 있는 그런 부분들인데, 우리 한국을 움직이는 대성들은 지금의 한국을 움직이는 그런 상의 위대하신 정치가들이나 또 경제가들이나 이런 분들 다 큰 성씨에서 대성에서부터 가는 근데 뿌리가 깊은 겁니다. 근데 제가 이것을 회장하면서 꼭 족보를 해야 되겠다, 꼭 결심한 생각하는 것은, 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족보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오늘 이 모임을 갔는데도 수차례의 문자를 보내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 모임을 하게 된 이런 부분들이 가는 상황인데, 내 손자 후손들, 여러분들 손자 후손들이 그래도 족보에는 등재되죠. 그 다음에 인터넷 족보만 해놓더라도 구축하면은 앞으로는 인터넷 족보에 더 올리는 거는 쉽게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꼭 인터넷 족보를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이제 결심을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은 특히 이 자리에는 각 그 집합별이나 또 문중에서의 중심이 되시는 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오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고 해야 될 사항인데, 현재에 보면은 이 족보를 하겠다고 하니까 거기에서의 지금 관심이 많은 분에서의 대종파의 울산에 있는 전에도 한번 보신 분들이 있겠습니다만, 외국 기업의 부사장으로 있는 황윤철이라고 저한테 족보하는데 300만 원 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그 다음에 정익공파의 황영식님께서 족보한 200만 원 내겠습니다. 또 그 다음에 지금 생원공파의 함창이 총장입니다. 우리 총장 형님 함창파라고 이제 그거 하는데, 거기서 저한테 100만 원 내겠다 항상. 또 그 다음에 총장하고 내하고 우리 대종에서 돈은 없지만은 예산을 짜고 해서 한 300만 350만 내보자 하는 상황에서, 그래 하면은 지금 현재 한 900여만 원 정도는 예산이 있었습니다. 선상인데 이것을 하려고 한 상황인데, 지금 인터넷 족보를 구축하는 데까지 들어가는 비용이 하는 것이 약 한 2,700만 원 정도 들어가고, 거기에 기타 부대 비용하고 하면 설명하게 되겠으면 3,200여만 원이 되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들을 하는 것을 저희들이 자세하게 계획을 세웠고, 그 부분을 하는 것을 우리 족보 편찬위에서 나오신 이분들이 일단 설명을 드리고 난 다음에 제가 또다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상으로 인사를 가름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거 이제 다음은 보호 안건 및 의결 안건 이전에 한국 족보 편찬위원회 에서 우리 족보를 만드는데 도움을 주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 족보 편찬위원회 장호익 우선 사장님이십니다. 족보 편찬위원회를 먼저 간단한 설명을 드리면은 저희들이 여러 회사를 이렇게 상담을 해봤습니다. 상담한 상황에서 족보 편찬위원회의 회사를 직접 저하고 총장하고 문식부회장하고 셋이서 찾아가서 보니까 회사 규모가 우리 전국에서 족보를 하는 회사로서는 가장 규모가 크고요. 또 그리고 이 회사에서 우리가 수단을 하는 게 아니고 직접 수단을 다 대행을 해주는 상회에 하고요. 그래서 거기에 편집실에 보니까 많은 직원들이 직접 그의 기존 족보를 보면은 작업을 하는 것을 확인을 하고 이렇게 해서 가장 신뢰가 깊고 그러면서도 다른 데하고의 견적을 받아보니까 가장 저희들한테 저렴한 가격으로 해주실 의사를 그해서 지금 한국족보편찬위원회에서 여기서는 큰 대성, 아까 말씀드렸던 경주 이시들이나 하평 윤씨들, 진주 강씨들 이런 족보를 최근에 100만 이상이 되는 그런 인구의 족보를 한 것을 제가 사무실에 비치해 놓은 걸 다 봤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보면 인터넷 족보와 한글 족보를 병행해서 이렇게 한 사람을 봐서 그래서 족보편찬위원회를 저희들이 선택을 했고 오늘 나오셔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한국족보편찬위원회 대표를 맡고 있는 장호익입니다. 저희 회사는 30년 됐고 저는 28년 됐어요. 28년 동안 이제 뭐 한 번도 안 옮기고 이 회사에서 일을 하면서 많은 서울시의 족보를 만들어 봤고 또 고생하시는 문중도 봤고 때로는 어려움이 있어서 아직도 족보를 못 만드는 그런 문중도 많이 봤어요. 근데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저희에게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회장님 또 사무총장님 여기 오신 어르신들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족보는 참 어렵습니다. 문중에서 이 족보를 하자는 의견은 있는데 이것이 추진될 때까지는 뭐 길게는 10년, 5년 이렇게 걸리는 집안들도 많이 있는데 오늘 회장님 설명을 잠깐 들으니까 뭐 호장궁의 한 10년간 역사를 잠깐 설명해 주시는 걸로 다 알고 또 오셨을 때 많은 준비를 해 놓으셨어요. 보시니까 다른 문중하고 틀리 많은 준비를 해 놓으셨고 또 많은 자료를 준비를 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일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을 것 같고 뭐 자신 있게 저희가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인데 과거의 그 족보는 이 수단이라는 것 때문에 고생을 많이들 하셨단 말이에요. 족보를 하는데 누가 거둬볼 거냐 이 명단을. 근데 과거의 족보에는 그 각 문중별 각 소문중 지역의 유사님들이 계셨어요. 그리고 그 유사님들이 쫓아다니시면서 다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모아서 일을 했을 때 위에서 책 만드는 거는 굉장히 편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이 유사를 하실 분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20% 30%만 명단이 걷어지면 우리 거 빨리 만들어줘. 안 돼. 더 이상 못 걷어. 라고 했는데 그 부분을 저희가 수단이라는 걸 대행을 저희가 한번 해보겠다. 저희가 직접 찾아도 뵙고 찾아도 가고 해서 한번 명단을 걷어보겠다. 라고 이제 시작한 게 수단 대행이라는 거를 대한민국에서 처음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족보에 대한 인쇄나 이 인터넷 족보는요. 얼마나 좋아졌냐면은 과거에 그러니까 100년 걸릴 것이 지금은 10년 걸리는 거고 과거에 10년 걸릴 것이 지금은 1년이면 되는 세상이에요. 이 수단이 다 완벽하게 거쳐지면 이 문중에서 호장궁에서 원하는 서책 족보도 만들어지는 거고 인터넷 족보도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서책 족보는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새로 이제 요즘 만들어지는 게 한글, 순 한글로
번역을 해서 만드는 집안이 있고, 아 그러지 말고 또 족보는 한문이 있어야 된다. 옆에 한글투만 달아달라고 그래요. 그리고 어느 집안은 한문과 한글을 혼용해달라 하는 집안이 있고, 그거는 데이터가 모아지면 회장님네 문중에서 결정하시는 대로 저희가 이제 그 법례만 정해서 올리면 되는 거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고, 또 이제 이거를 갖다가 데이터가 다 만들어졌을 때 인터넷 족보라는 것이 이제 구축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거는 핸드폰이나 컴퓨터로 내가 볼 수 있을 때 아무 때나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누가 태어나거나 돌아가시거나 결혼하면 과거처럼 20년, 30년 기다려서 그분들 연락처가 다 없어지고 막내가 안 돼서 못하는 이런 세상이 아니고, 그때그때마다 종회로 연락을 하시게 되면 막바로 수정이 됩니다. 그 자리에서. 그러면 내가 핸드폰으로 막바로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아들 하나 저기 저 손주 봤으니까 빨리 좀 올려줘 라고 만약에 사무총장한테 얘기한다면 그 자리에서 수정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럼 막바로 아들한테 잘 올라갔는지 확인해라. 아버지 잘 올라갔네요. 이런 게 이제 되는 건데, 이 인터넷 족보라는 거에 과거에는 회사에서 만들었으니까 회사에서 프로그램을 가지고 종인들이 어떤 거 하나를 올려달라고 하면은 그걸 올리는 시간, 올리는 경비가 계속 들어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만들어 놓고 회사에서 어떤 정치를 움직이는 거예요. 꼼짝 못하게. 자기네가 이제 이거 만들었으니까 끌고 가는 거예요. 뭐를 고쳤으니 돈 얼마 내셔야 됩니다. 뭐를 어떻게 했으니 돈 더 들어갑니다. 이게 불평불만이 너무 많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만들어 놓은 거를 관리를 안 하시고 다음 회장님이 될 때 나 저쪽이랑 안 할 거야. 다른 회사를 찾아볼 거야. 해서 또 다시 오는 집안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번에 이 관리자 모두를 이 문중에서 원하시면 드릴 거예요. 관리자 모두 전체를 드릴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컴퓨터를 하실 수 있는 분이 직접 올리고 직접 내릴 수도 있고 하는 부분들을 할 수 있도록, 그러면 여기에 대한 수익도 종칠에서 가지고 이제 운영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단 이제 저희는 이 서버 관리를 잘 해줘야겠죠. 이게 이제 뭐 망가지지 않도록 이렇게 그런 관리 이런 역할을 할 것이고, 여기서 잘못 올리는 부분이 있으면 그러면 이제 수정해서 저희가 해드리는 거, 그런 역할로 해서 이 족보, 이 인터넷 족보는 저희도 이제 이게 개통이 된 게 평해구시하고 해남 당학김씨가 새로 개발된 이 인터넷 족보를 적용한 최초의 이제 두 개 문중을 저희가 했어요. 아주 이제 얼마 나온 지가 얼마 안 된 새로운 최신형의 어떤 인터넷 족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이제 구체적인 거는 뭐 본인들이 직접 올리고 하는 이런 부분들은 우리 어르신들이 핸드폰에 평해구시나 해남구시를 치시면 요거는 화면들이 나오거든요. 그럼 들어가셔갖고 이제 거기는 아직 안 막아놨어요. 이거를 다 회원가입을 해가지고 들어서 이제 막아놓는데 거기는 안 막아놨으니까 어르신들이 들어오셔갖고 인터넷 열람이라고 있어요. 인터넷 족보. 저기 들어가셔가지고 막 눌러보셔. 이것도 찾아보고 이름도 마음껏 눌러보시고 어떤 과정으로 어떻게 이제 이 족보가 되는지, 그리고 이게 완성이 되면 그 어르신네 각자에게 저희가 이 족보에 들어가서 찾아보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다 보내드려요. 그래서 못 하시는 분들은 이걸 보시고 따라 들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보들을 보시다가도 내가 그냥 책을 보고 싶다 그러면 누르시면 돼. 내 이름만 이렇게 보시다가 족보 책에서만 꼭 이 이름을 찾는 게 아니라 계보도며 우리 이제 그 책 찾으려고 하면 이렇게 족보책 맨 앞에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이거 아무거나 누르시면 돼. 내가 아는 사람 이름 누르면 그 페이지로 갑니다. 이런 건 아주 간편하게 돼 있고 편리하게 돼 있는 부분이니까 요거는 추후에 이제 어르신들이 점점 익혀주시면 과거의 컴퓨터보다 지금 어르신들이 핸드폰을 더 잘하셔. 핸드폰. 유튜버 뭐 이런 거 보시는 거를 젊은 사람들보다 더 잘하셔요. 지금. 컴퓨터가 조금 이게 느리셔서 그런데 핸드폰을 보시는 건 더 빠르시더라고요. 핸드폰에 터치해도 돌아가요. 예. 핸드폰에 돌아가 터치하면 그러면 네. 터치하면 들어가는 거고, 또 AI 기능이 있어요. 이름을 부르시면 돼. 그냥 선호
이렇게 하면 이제 선호가 바로 갑니다. 이제 찾아집니다. 선호가. 근데 이게 AI가 더 이제 개발이 될 거예요. 나의 할아버지 이름을 대고 그 주각을 읊어줘 라고 하면은 선호 몇 년생이고 언제 돌아가시고 부인은 누구고 하는 이것까지 저희가 개발하고 있어요 지금. 근데 우선은 내 이름을 불러도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졌다. 그러니까 이제 이 어르신들 뭐 시장도 하시고 지금 여기서 상세하게 어떤 이 기능에 대해서 다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니까 요걸로 대체를 하시고 시간이 많이 흘렀으니까 마지막으로 이제 수단이라는 걸, 야 우리 집안에서 우리가 못하는데 어떻게 타성시에서 이걸 수단을 한다고? 이게 말이 돼? 이게 가장 깨기 힘든 일이에요. 처음에 시작할 때. 문정하고 계약을 했을 때 많은 이제 회장님들이나 사무총장님들이나 관계자들은 사무실에 오셔갖고 막 실질적으로 보시니까 아 이거 맡겨도 되겠다라고 하시는데, 일반 어르신들은 야 우리가 못하는 걸 니네가 어떻게 찾아 이걸? 장씨가 어떻게 찾아 이걸?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노하우예요. 그걸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저희가 시도를 해서 하평윤씨, 경주이씨, 진주광씨 뭐 이런 수많은 180만 뭐 80만 100만 되는 거를 4, 5년간 찾아다닙니다. 그래서 60% 많게는 70%. 근데 지금의 퍼센테이지가 약간 줄어든 건 뭐냐면 관심이 너무 없으죠. 찾아내도 아예 안 해. 우린 족보 안 할 거야. 근데 하평윤 씨 할 때는 얼마나 좋아하는지 저희가 내려가서 뭐 거제도 무슨 섬을 들어가서 한 분 찾잖아요. 다 동네 사람들 다 모아요. 이장님이 다 저 서울에서 내려왔으니까 빨리 수단 준비해갖고 다 와라. 근데 이제 그런 시대는 코로나 때문에 약간은 좀 없어졌어요. 시골에 내려가도 그런 맛은 없는데 이제 최대한 저희가 다른 방법으로 또 찾아갖고 많은 인원이 들어오고 데이터만 만들어지면 아까 회장님이 말씀하신 후손들이 이 뿌리찾기가 금방 되고 어디서 뭐 어떤 상황이든지 계속해서 보존될 수 있는 데이터가 있으면 되는 거니까 지금 시대는. 그래서 마지막으로 수단하는 영상을 한번 보여드리고 저희 설명을 마치고 궁금하신 것 있으면 잠깐 질문 받고 마치겠습니다. 수단은 어떻게 이제 진행하는지. 할아버지, 우리 집에는 족보가 왜 없어요? 시골 큰 집에는 족보가 있는데 우리는 작은 집이라 족보가 없구나. 우리 할아버지들은 어떤 분들이셨고 어디에 사셨나요? 설명하자면 족보책이 있어야 설명하기 쉬운데 말이다. 할아버지, 우리 족보도 컴퓨터나 핸드폰으로도 볼 수 있게 만드나요? 그렇단다. 족보를 만들려면 수단이 필요한데 협조들이 잘 안 돼서 걱정들인가 보더라. 족보를 만드는 여러 과정 중에 가장 중요한 과정이 수단입니다. 과연 수단이 무엇이며 또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수단이란 거둘수, 명단단을 말합니다. 즉, 족보에 기록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들을 거두어드리는 일이 수단입니다. 그렇다면 수단에 필요한 서류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수단에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재적등본을 준비해야 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에는 학명 이름, 생년월일, 배우자, 자녀관계 등을 기재하고 있습니다. 재적등본에는 할아버지 한자, 아버지 한자, 돌아가신 분들의 사망일 등이 나타나 있어 수단용지 대응이 됩니다. 하지만 재적등본에는 최종 학력이나 최종 경력, 혼장, 포장, 그리고 돌아가신 분들의 상소 주소가 없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들을 족보에 기록해야 되기 때문에 서류 빈 공간에 적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서류들은 어떻게 준비할까요? 살고 계신 주변의 가장 가까운 주민센터나 읍사무소, 면사무소에서 발급을 받거나 무인 민원 발급기나 인터넷으로도 편리하게 발급을 받을 수가 있답니다. 서류를 발급받으실 때에는 반드시 주민번호 뒷자리를 삭제해 줄 것을 요청하시면 우리 모두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할 수 있겠죠?
그리고 부모님들은 결혼한 자녀들의 가족관계 증명서를 한꺼번에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수단은 누가 진행할까요? 예전에는 종친회에서 주관하여 수단을 직접 했는데요. 최근에는 집성촌도 사라지고 핵가족 시대로의 변화, 신문 구독이 거의 없고 족보 편찬 홍보가 되지 않아 족보 발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종친회의 현 실정입니다. 하지만 수단을 전문적으로 대행해주는 한국족보 편찬위원회라는 족보 전문 회사에 맡기게 되면 수단을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진행하여 족보 참여율을 높일 수가 있죠. 한국족보 편찬위원회에서는 단연간의 수단 경험을 바탕으로 신속한 처리와 자료들을 수집, 수단 접수자에게 1대1로 자세한 안내를 해드리고 교정보는 우편이나 이메일, 스마트폰 문자 등을 통해 직접 교정을 볼 수 있도록 해드립니다. 또한 해당 종친회 홈페이지에 있는 인터넷 족보를 검색하여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해드리고 있답니다. 새로운 족보는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핸드폰으로 보는 모바일 족보, 책자로 보는 서책 족보, 컴퓨터로 보는 전자 족보,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족보를 만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어렵고 힘든 수단 작업. 이젠 한국족보 편찬입. 그러니까 이제 이런 업무 자체를 저희가 이제 기본적인 연락처만 주시게 되면 안내문도 만들어서 보내드리고 1대1로 다 설명을 해서 족보에 누구를 보니 이번에 올라갈 사람이 누구누구입니다. 필요한 서류는 뭐뭐입니다. 위에 할아버지 산수가 바뀐 것 같은데 그대로 있는데 어쪽으로 이장을 하셨는지요. 위에 할아버지는 살아계신 걸로 되어 있는데 언제 돌아가셨는지요. 라는 것들을 다 여쭤서 요것이 완성이 되면 본인한테 교정부를 보내드립니다. 본인한테. 본인 거를 보시게끔. 그리고 그 문중의 대표한테 전체적인 걸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종회한테는 이 전체적인 거를 종회한테 보내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교정이라든가 빠진 부분 이런 것들은 여러 차례 이 과정을 거쳐가지고 교정은 문제가 없고 완벽한 족보가 만들어질 수가 있고 아까 조금 아까 이제 설명하신 것 중에 가장 질문이 많이 오는 것이 뭐냐면은 꼭 가족관계 증명서가 필요하냐. 아 이거 개인정보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좀 꺼려한다. 그래서 거기에는 주민번호를 삭제해서 그걸 떼주셔도 돼요. 그런데 내가 컴퓨터를 하고 내가 뭐 글을 써서 우리 집안 걸 정리할 수 있다면 굳이 안 띄셔도 돼요. 저걸 쓰셔도 돼. 그냥. 옛날에는 이 서식을 드렸잖아요. 서식을 드리니까 자기 아버지 할아버지부터 다 족보에 올라간 분들까지 막 정리를 해서 내려오시니까 너무 힘들어 하시는 거예요. 그거 놔두세요. 새로 올릴 사람 목록만 적어서 보내시면 돼. 생년월일, 뭐 돌아가셨으면 돌아가신 날짜, 부인을 얻었으면 부인에 대한 이 법례는 다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후정궁에서. 그럼 그 법례대로만 적으시면 돼요. 그래서 그거를 뭐 이메일로 보내셔도 되고 사진 찍어서 카톡으로 보내셔도 되고 그렇지 않고 나는 아유 그냥 한문도 잘 모르겠고 쓰는 양식도 모르니 가족관계 증명서를 우리 아들 거랑 딸 거를 떼서 보내야겠다. 그러시면은 막바로 동사무소나 면사무소 가셔갖고 띄셔가지고 그 아가씨한테 이 저희 팩스번호를 불러주고 일리 좀 넣어줘라. 그럼 막바로 들어옵니다. 그 우체국 가서 또 돈 들여서 보내지 마시고 그렇게 하시고 또 사진 찍어가지고 그걸 담당자의 카톡으로 보내주셔도 되고 그렇게 굉장히 편리해졌어요. 옛날에는 꼭 우편으로 왔다 갔다 해야 되고 하는데 그런 거는 많이 이제 없어졌어요. 여기까지 이제 조금 저희 설명은 끝났고 뭐 궁금하신 거 우리 어르신들이 이제 궁금한 것이 많으니까 그걸 해소해야 되니까 뭐 질문 있으시면 물량이 수단은 안 따라 된다고요? 예, 수단을 네. 수단을 닦아야 되는데 서류를 저걸 준비 안 하셔도 된다고 하실 수 있으면 우리 어르신 같은 경우에 내가 쓸 수 있단 말이에요. 네. 뭐 한문도 쓰시고 뭐 다 우리 손주들 거 다 안단 말이야. 그러면 굳이 저걸 저기 가서 안 떼어도 된다고. 그냥 백지에다 쓰시면 돼. 우리 며느리는 경주 최씨요. 이름은 은숙이다. 생년월일은 1970년 2월 5일생이다. 그의 아버지는 누구다. 이런 걸 아시면 다 쓰셔도 돼. 아, 그러면 닦아가지고 뭐 보낸다 보내주시면 예. 그 위에는 우대를
꼼필 찾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아 그거는 상관없어요. 이게 컴퓨터로 저희가 다 입력이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름만 치면 어느 자리에 들어가는지를 알아요. 예. 그게 이제 저희가 2004년도 족보에 네. 기록된 거는 저 이미 다 만들어 놓고 네. 그 이후에 집어넣는 겁니다. 그 2004년도 족보에 기록된 건 이미 다 집어넣는 거예요, 회사에서. 아니 근데 이번에 집어넣는데 네, 그 이후에 내가 이제 이걸 넣는데 네. 만약 위에 지금 내가 우리 족보를 얘기하면은 네. 중권이 420페이지고 그다음 하권이 620페이지 그럼 거기 상권하고 세 권 있단 말이야. 네. 세 권 있는데 거기를 더 찾아가려고 페이지를 안 써도 되나? 네, 안 써도 돼요. 다 찾아갑니다. 요렇게 만들어 놓고 네. 여기다가 검색에 어르신 조남 치면은 그냥 어르신 나와 계신 자리로 딱 가버려요. 그럼 거기다 밑에 다 달면 그럼 돼요. 할아버지까지 다 가.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는 기술적으로는 완벽하게 돼 있어요. 이게 수단이라는 게 예. 이렇게 기존 있는 사람들은 예. 뭐 아들, 딸, 이 할아버지 이 선택까지 기존 있는 사람들 네. 연락 이렇게 아는 사람들은 이렇게 찾아서 정리가 돼. 근데 네. 그렇죠. 저 족보상에 네. 저기다가 해가지고 대가 끊겨서 네. 연락이 안 되는 사람들 그걸 찾는 게 이제 지금 수단 아니야. 당연하죠. 네? 네. 그 부분을 그러니까 지금 개인 신상 때문에 예. 그러니까 그 부분은 열람도 그게 쉽지 않을 텐데.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은 이 본인의 자료가 이 족보에는 2004년도에는 안 들어가 있는데 우리는 가첩이라든지 뭐를 갖고 있어야 돼 근거를. 근데 이 대해서 뭐 할아버지 때까지는 올라가 있고 그 밑에가 이 신상이 정확하다라고 하면은 현천위원회에서 올리라고 하면 올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5대주, 6대주가 차이 나는 데에서 아 여기 맞다라고 우겨서 들어올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는 꼭 심사를 맡아서 올려야 돼요. 저희가 찾는다 해서 무조건 올려드리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제 지금 거기 연락이 안 되는 연구지 없는 사람들을 찾는 게 지금 제일 관건 아니에요. 네. 지금 이제 우리 저 종친 같은 경우는 지금 손을 못 찾아가지고 이제 이렇게 물어 해가지고 찾았어. 근데 그런 부분을 여기서 족보에 올라간 상태에서 연락이 안 되는 부분을 그걸 개인 아 그걸 찾아내야지 이제 저희가 이제 찾아내는 일인데 다 이제 어느 갈래는 연락이 안 됐던 부분을 이렇게 찾아냈습니다 라고 보고를 드릴 거고 진짜 못 찾는 데는 못 찾잖아요 저희도. 그러니까 이거는 못 찾습니다 라는 것들을 계속 이 편찬위원회에 저희가 보고를 드립니다 매달. 그래서 이제 우리 같은 사례가 지금 우리 대성공이 후장공사가 지금 이런 일이 오는 게 네. 족보를 만들면서 연구지를 못 찾아가지고 네. 입력을 못했어요. 네. 근데 지금 시중공파 같은 경우는 네. 지금 한 16만이 되거든요. 네. 우리보다 소액이 적이 되는데 거기는 족보를 할 때 사방 항시라면 다 연락을 하는 거야. 그러면 자기 사동 어디 있는지 모르고 나는 창원항시라는 것만 누구에 따라서 그러나서 이제 그런 기능이 있으니까 창원항시라는 것만 알고 오는 거예요. 그러다 족보 만드는 데서 갖다 입력시키는 거야 막. 예. 그렇게 하다 보니까 16만, 18만까지 올라간 거거든요. 근데 자, 우리 같은 경우도 그 정도로만 하고 나머지 사항은 저희들이 회의를 진행하면서 네네. 하면 되니까 네. 그동안에 설명하는 데 수고해 주신 한국족보 편찬위원회에 박수 한번 보냅시다. 좀 회의하고 연락드릴게요. 네. 예, 이제 그 족보 편찬위원회 회사에서는 설명회를 끝내고요. 주목해 주십시오. 지금 그 나눠드린 상에 2024년 제1차 족보 편찬 합동회의 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목차에 보면은 보고한 건이 있습니다. 창원 호장공 항시 족보 편찬 계획서, 서론 2. 창원 호장공 항시 족보 편찬 연역 3. 족보 편찬 진행 절차 4. 족보 편찬 소요 비용, 그 다음에 의결한 건 족보 편찬 위원회 구성, 이 족보 편찬 오타가 났습니다. 족보 편찬 소요 예산안 3. 지파별 공동 분담금 분배 내역사안 4. 계약서안
족보 편찬 대형업체 선정 5. 2023 정기총회 개최 입자 변경 이러한 사항으로 회의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은 족보 편찬 계획서 부분에 서론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우리 족보는 2004년 갑신에 한가량님께서 편찬 발행하여 발행된 지 20년이 지나 후손들이 많이 태어나서 현재 족보에 등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2004년 갑신보를 편찬할 당시 조정을 철저히 하지 못해서 오탈자 및 내용이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내용이 사실과 다른 부분에 가장 대표적인 사항이라는 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4세조부터 7세조까지는 약 140년 동안에 개성에 고려왕실에서의 세거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우리 2004년도 족보에 보면은 7세조가 중량장인공이 돼서 1357년 중량장인공이 돼서 창원에서 오셨다 이래 됐어요. 창원에서 중량장공이 될 수도 없는 것이고 우리 역사적으로 보면 4세조가 개성에 가셨기 때문에 4세조가 개성에 가셔가지고 5, 6, 7세 상에 4되면은 3, 40이 120년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7세조 같은 경우에는 추정해보면은 개성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개성에서 태어나셨고 우리가 1세조부터 3세조까지는 창원에 산소가 있는 걸로 봐야 되고 4, 5, 6세까지는 개성에 산소가 있는 걸로 봐야 됩니다. 그리고 7세 중량장국에서 이성계가 조선을 개국하면서 그때의 고려의 충신들은 그 수천 명을 이성계와 이방원이 사살을 했습니다. 그때 우리 할아버지가 살아남기 위해서 직계가족을 데리고 영주, 순흥부, 봉화 두문리로 오신상에 관한 것이 그 역사적인 부분이다.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러나 그동안의 족보에서는 보면은 2004년 족보에도 창원에서 순흥으로 이거 한 걸로 이렇게 나와 있어서 그것이 역사적인 근거상인 걸 보면 맞지 않다는 대표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현재 족보 2004년 족보 보면 우리 영혼공이 우리 문중에서 가장 위대하신 상의 관직이 높은 분입니다. 영혼공 배위가 정경 부인입니다. 근데 2004년도에 족보에 보면 영혼공 부인을 정부인을 해놨습니다. 이것도 그때 당시에 보면은 제대로의 감수를 교정을 못 봐서 그런 실수를 한 겁니다. 그러한 부분이 대표적인 사항인데 그 외에도 보면은 바로 잡아야 될 사항인 것이 많이 있는 부분인데 앞으로 그 사항에 관한 것은 바로 잡기 위한 사항에 관한 것이고 세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는 편리하게 서책이 아닌 인터넷 족보로서의 보면 서책 족보와 똑같은 것이 화면으로 다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스마트폰으로 그냥 다 볼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부분에 관한 상황에서 이미 앞서가는 문중들은 그러한 것을 다 실행을 했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그동안 하지 못하고 그래서 이제서 인터넷 족보를 하게 되지면은 이제는 대종에서 아까 관리하면서 새로 태어난 후손들을 바로바로 입력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가능하다 하는 상황에 해서 인터넷 족보와 서책 족보를 병행해서 하고 서책 족보는 한글로 하고 성명만 한문으로 해서 거기에 한자로 달아주는 이런 부분에 계획을 하고 있다. 다음 페이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이 창원 호장공 항시 족보 편찬 연획입니다. 제1차가 1527년 정해보 영웅공께서 발행하신 부분에 관한 것이 우리 족보의 처음입니다. 그 다음에 2차 1607년 정미보, 3차 1711년 신묘보. 불행하게도 이 1차, 2차, 3차에 족보가 있으면 정말 좋은 상인데 우리 문중에서 오래된 족보를 제가 가장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있냐? 병자보부터 4번 병자보 1750년부터 지금 11차까지는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위에 1차, 2차, 3차의 족보를 저희들이 찾아보려고 백방으로 노력했지만은 아직까지도 1차, 2차, 3차는 못한 상황이시 아시는 분 아시겠습니다만은 우리 봉래공 대종파의 그 종손이었던
그 종택이 보면은 불타버리고 하는 그런 불운을 겪으면서 그때에 이런 족보가 없어졌지 않겠냐 싶고, 또 그다음에 서성공 경우에 큰 집인데 큰 집 경우에도 옛날엔 영주 내마음에 사시다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으로 흩어져 버리고 이렇게 가면서 지금은 그게 종손의 경우도 지금 제가 족보 편찬위원 여기를 통해서 찾으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못 찾고 있는 사이인데 1, 2, 3차에 가는 찾지 못하고 그 밑으로 4, 5, 6, 7차, 8차, 9차, 10차, 11차의 족보는 다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가지고 또 우리 총장과 제가 많은 그동안의 연구를 해서 거기에 바로 잡아야 될 것이나 이런 부분들이라는 것을 지금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라는 것은 앞으로 또 우리 족보 편찬한 데에 소위원회 지파별로의 교정위원회를 또 구성을 해서 거기서 논의해 가지고 바로 잡아 나가는 이런 부분에서 족보라는 상에서는 그 문중에 아까 말씀드린 역사인데 조상의 역사와 후손들의 역사를 정확하게 기록을 해서 후대에 자자손손 정말 자랑스러운 그런 상의 문중의 가보로 역사로 남겨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상으로 생각을 합니다. 옛날에는 보면은 우리 선조님들은 정말 전쟁이 나고 할 당시에도 피난을 가도 다른 거는 안 가져가도 족보책은 싸가지고 짊어지고 가신 이런 정신입니다. 그 뭐냐 자기 뿌리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한 이러한 그런 부분이라는 상인데 요새의 세대에는 그 자기 뿌리에 대한 상에 관한 개념이 대단히 약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보면은 많은 후손들이 자기 뿌리를 모르고 사는 이런 부분인데 지난번에 어느 대기업에서의 공채하는데 거기에 심사위원이 거기에 참 보면은 응시한 사람에게 질문을 한 상인데 네가 무슨 성이 뭐냐? 그러니까 그 성이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한가면 내가 창원 한가입니다. 창원 한가면 본이 어디냐? 하는 그 사람이 본을 정확하게 알고 됐어요. 그러니까 그 심사위원이 바로 그 사람을 합격을 시키는 조상을 알고 뿌리를 아는 이런 상이다 하는 그런 신뢰가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공무원들 공채 경우에도 이러한 부분들이라는 것을 심사위원에 따라서 질문하는 상, 이 사람이 얼마나 그러한 상을 알고 있느냐는 이런 부분에서 것이 있어서 제가 생각한 상에 앞으로도 우리가 지구가 멸망하지 않는 한 상에는 족보는 있어야 되고 그리고 후손들이 반듯한 후손이고 그 가정에 수신제가가 바로 되어 있다면은 조상에 대한 뿌리는 바로 알아야 된다. 그 생각을 합니다. 그걸 바로 알기 위한 상에서는 지금 가장 쉽게 알 수 있는 상이 것이 이 인터넷 족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 족보 편찬 진행 절차에 관한 것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족보 편찬 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두 번째 족보 편찬 업체를 선정을 합니다. 업체는 그동안 여러 차례 아까 얘기한 한국족보편찬위원회가 가장 건실하고 또 규모나 신뢰나 비용이나 부분에 저가보다 하는 상황으로 해서 지금 현재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족보편찬 업체와 계약 체결, 계약 체결되지만 홈페이지를 제작을 하고 인터넷 족보를 구축을 합니다. 인터넷 족보는 보면은 현재 있는 족보 우리가 3건으로 되어 있는데 이 3건의 족보를 이 사람들이 보면은 선행 족보를 인터넷 족보로 올리는데 필요한 시간은 한 달이면 다 합니다. 한 달이면 현재 족보를 선행 족보 아까 이렇게 해야 다른 문제의 족보같이 다 올리는 상에 관한 그 작업을 하면은 기존 족보는 인터넷 족보로 다 이렇게 구축이 됩니다. 그 구축이 되지만 그 다음에 추가로 올려야 될 것이 보면은 태어난 후손들 또 그 다음에 돌아가신 분들 또 변동사항 이것을 올리면은 인터넷 족보는 완성이 됩니다. 인터넷 족보가 완성이 되지면은 그 완성된 걸 가지고 바로 출판하면은 서책 족보가 되는 이 사항인데 현재 선행 족보 하는 데까지는 한 달 안에 다 이루어지고 또 그 다음에 이 후손들에 관한 사항에
변동사항에 관한 것을 보면은 이 사람들이 6개월에서 1년 보는데 이 사람도 빨리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같은 경우는 인원 규모가 적고 하니까 6개월이면 할 수 있다 하는 이런 사항에 관한 의견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종에서 보는 것은 한 1년 안에는 모든 사항에 관한 족보를 다 할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 서책 족보에 관한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번에 할 때는 한글 족보로 해서 이름은 한문으로 하고 한문 밑에 한글을 달고 나머지는 한글로 다 할 수 있도록 해서 편하게 볼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부분으로 그 아까 얘기한 경주이시도 같은 경우에 150만 인구인데 한글 족보로 한 상황에서 제가 직접 총량을 봤습니다. 참 잘 해놨어요. 보기 편하고 한 상황은 그런 부분에 관한 상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네 번째 족보 편찬 소요 비용입니다. 비용에 관한 상에 공동분담금 인터넷 족보를 만드는 데까지 하는 데까지 그래서 들어가는 비용이 인터넷 족보만 하는 데에 약 한 2,700만 원 그때 부대 비용하고 해서 3,250만 원을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한 상인데 거기에 계약금으로 계약금을 홈페이지 제작과 인터넷 족보를 구축하는 데 대한 상에 그 비용이 700만 원 또 그 다음에 선행 족보 입력 중도금입니다. 이것이 한 달 안에 이루어지는 상인데 이것을 입력하면은 지금 현재 족보를 한 페이지를 입력하는데 저 사람들이 많은 직원을 두고 거기서 직접 작업을 편집실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가서 받는 상인데 근데 한 장을 입력하는데 5,000원씩을 받고 그 용역을 줘서 입력을 시킵니다. 그래서 한 페이지에 5,000원인데 우리가 지금 보면 약 한 3,000페이지는 안 되는 상인데 세 권에 이 부분에 한 것이 약 한 1,500만 원. 또 그 다음에 수단을 완료하면은 추가되는 페이지에 관한 것이 약 한 1,000페이지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조사를 해서 한 해 따라서 페이지의 수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만 1,000페이지 정도를 봐서 현재 3권짜리 족보가 4권짜리 족보가 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는데 그것이 약 한 500만 원. 또 회의비 족보를 하는 데 대한 진행한 상회에 회의비 부분에 한 것이 375만 원. 또 회의자료 인쇄 부분에 한 것이 30만 원. 교통비, 통신비, 사무용품비가 45만 원. 기타 예비비가 100만 원. 해서 총 인터넷 족보를 완전히 완성시킨 때까지 약 한 3,25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된다 하는 부분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개인 분담, 그거는 공동 분담금입니다. 앞에 말씀 개인 분담금은 뭐냐? 개인 분담금은 아까 족보 전에는 우리 문중에서 사무실을 차려놓고 그 각 지파에 연락을 해서 지파에서 거기 양식에 해가지고 써가지고 또 함안에서 또 예천에서 하동에서 공주에서 들고 풍기까지 오고 이런 걸 했는데 지금은 그것이 다 생략되고 여기에 현재 우리가 연락처나 이런 걸 알고 있는 것만 이 사람들한테 주면은 알고 있는 건 쉽게 하고 모르는 거는 이 사람들이 찾아서 연락해 가지고 하는 그 부분에 관한 것이 한 사람을 찾아서 수정해서 올리는데 이 사람들한테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 것이 10,000원씩입니다. 그거는 각자가 부담을 하는 상황입니다. 손자가 2사람이 있다. 그러면 2사람 내 손자를 올리면 20,000원의 비용이 이 사람한테 지불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것도 직접 지불한 그 부분에 한 것을 우리 대종회로 넣어서 이 사람들이 올린 사용하는 것이 정확하다, 맞다 하는 것은 우리 대종회의 입장에 수단 내에 교정위원들이 다 보고 해서 됐다 하는 상황이면 1개월에 한 번씩 결제를 해주는 상황으로 이렇게 해서 지불하는 형태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책족보. 서책족보는 기본이 500지를 500권을 이렇게 할 경우에는 출판 내에 권당회에 3만원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200부를 하느냐 300부를 하느냐 500부를 하느냐 1000부를 하느냐 따라서 가격의 차이는 있는데 현재 이 부분에서 500부를 기준으로 했을 때 지금 권당 한 3만원 정도다 하는 부분에 관한 것이고 이건 현재 한 질에 4권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다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이 사람들하고의 협의하고 있는 사항은
우리 문중에 그 항문식 부회장이 한동문화사 출판사를 하고 있어서 이 모든 인터넷 족보를 하고 또 여기에 수단을 해서 인터넷 족보 구축되면은 이것을 바로 메일로 자료로만 보내주면은 어디서나 출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출판에 가는 것은 우리 문중에서의 항문식 부회장이 출판사를 하고 있으니까 좀 더 저렴하게 할 수 있지 않겠냐. 또 본인도 그렇게 저렴하게, 그것보다는 저렴하게 할 수 있겠다 하는 사람이어서 거기에다가 그럼 그 부분에 관한 것은 우리 문중에서 지정하는 출판사에 넘겨줘야 된다 하는 것까지도 협의를 했습니다. 다음에 의결안건입니다. 의결안건 제1호 족보편찬위원회 구성안입니다. 의결주문 족보편찬위원회 구성안을 원안대로 승인한다. 제안사유 족보편찬위원회 구성은 2023년 8월 26일 정기총회에서 대종회 운영위원회에서 구성토록 위임하였음. 그러나 족보편찬위원회 구성을 신중하게 구성하기 위해 24개 지파 추천을 받은 명단을 추진위원회 합동연석회의에 의결코자 함. 주요 내용 창원 호장공 항시 대종회 족보편찬위원회 구성안. 다음 페이지입니다. 창원 호장공 항시 대종회 족보편찬위원회 고문, 항연조, 항충식, 항우상 이 세 분은 대종회 회장을 했던 분으로 현재 생존하고 계신 분들입니다. 자문위원으로는 항정근, 항철규, 항은 쪽에 법조인들이고 또 항은은 과거에 MBC 보도국장을 했던 분입니다. 발행인은 우리 대종회 회장인 저가 되고요. 편집위원장은 사무총장 항정보, 교정위원은 각 지파 추천을 하시는 분 24명으로 하고 교정소위원회는 항영은, 항윤승, 항문식, 항중석, 항윤희 이외에도 내가 교정소위원으로 봉사하고 싶다 하는 분이 계시면은 총장한테 접수를 해주시면은 교정소위원으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부분에 관한 것은 보면은 1번부터 24번까지의 서승공파 제일 큰 집부터 해가지고 내금이장 공파 이 순서는 우리 족보에 현재 지파 순서로 되어 있는 그 부분입니다. 거기에 지금 또 족보 편찬 내에 위원회 부분에 하는 것은 그동안에 각 지파에 대표되시는 분들이나 종손이나 여러분들과 상의를 해서 이렇게 올린 명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제1호 의안에 족보편찬위원회의 안에 질문사항이나 의견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1호 안건은 이렇게 24개 지파로 해서 족보편찬회를 구성해도 되겠습니까? 예. 예, 그럼 박수로 통과하겠습니다.